예,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 예, 잘 보이시네요.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오늘 시민이 만드는 부산 주민참여예산 제도 기초교육을 같이 할 동아대학교 경영학과의 이승태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그 신규 위원분들과 함께 그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먼저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만 요즘 이제 코로나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줌으로 온라인상으로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오프라인에서 그 했으면 하는 어떤 방법들을 비록 온라인이지만 여러분하고 함께 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이제 워크북들을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오늘 사전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던 워크북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인펜 그 부분을 여러분 한번 다시 한 번만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인펜과 워크북을 같이 들고 여러분과 같이 소통을 하면서 같이 교육을 진행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신규위원을 대상으로 함께하는 자리인 만큼 여러분들이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어떤 동기로 또 어떤 기회로 참석하게 되었는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된 한번 동기, 계기를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워크시트 이제 첫 번째 종이에 보시면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왜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참가하고 계십니까? 하는 워크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질문을 이제 드러났는데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어떤 동기가 있었는지,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바람이 있는지를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신규위원으로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이제 참석하게 된 동기와 함께 어떤 그런 동기는 뭔가 이제 배움의 시작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기대의 목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자주 가는, 또 살고 계시는 지역이 어떤 바람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도 같이 들어봤는데요. 그런 기대가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모인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위원으로서 예산에 관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요. 또 한 시민으로서 우리 지역이 뭔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뭔가 잘 갖춰진 또 시민들이 바람이 잘 이루어지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같이 모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하고 오늘 나눌 얘기가 결국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다 그거예요. 위원으로서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를 같이 다뤄보고요. 그리고 그 위원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영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심의를 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의견입니다. 예.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의견서가 이제 첨부가 될 것인데 그 의견서를 심의하는 역할을 갖게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제안서를 어떻게 심사할 건가에 관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각 분과마다 또 이제 본회의마다 위원분들과 같이 소통하는 시간이 많이 갖게 되는데 그런 소통과 협의의 어떤 방법들도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시민으로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부산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고요. 또 조금 전에 우리 말씀해 주셨던 그 지역에 대한 바람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제안서를 직접 작성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러한 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함께 여러분 살고 계시는 지역에 계시는 시민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공감하면서 제안서를 작성하는 것이 보다 의미 있는 제안 사업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시민 협력의 방법들도 같이 다뤄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트랙이에요. 여러분들이 위원으로서 그리고 시민으로서 이제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내용을 토대로 같이 주민참여예산 제도하고요.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되게 많으셨는데요. 그 재정과 예산에 대해서 짧게 다루고 또 부산시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어떤 과정과 절차에 의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시세 예산에 반영이 되는가도 같이 다뤄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위원으로서 제안된 사업을 어떻게 심사할 건가에 하는 어떤 심사 기준도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 사업을 작성하는 입장에서 지역과 또 그런 사업 제안을 작성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오늘 약 4시간 정도 시간을 할애했습니다만 4시간 다음에 여러분 상당히 피곤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3시간 반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또 마지막 한 30분 정도는 여러분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대략 한 30분 이상, 40분 가까이 되시는데 한 40여 개, 40여 개의 사업 제안서가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중환님 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직접 여러분들이 제안 사업을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우리 지역이 이런 지역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다 적어 주잖아요. 그런 바람을 토대로 한번 생각을 할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사업 제안을 직접 하는 그런 시간을 나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해서 짧게 한번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주민참여예산 제도는요, 우리 지방재정법 39조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좀 어려운 말들이 좀 있죠.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 이렇게 있습니다. 예산 과정 자체는 예산을 이제 편성하고 이제 심의하고 집행을 하고 결산하는 보통 이제 4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심의는 이제 의회 기능으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요. 그다음에 집행과 결산이라는 그 예산 과정에 그 시민들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민참여예산 제도입니다. 우리 보통 주민참여예산 제도 하면 예산 편성에만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주민들 우리가 시민 입장에서 사업을 제안할까 이 부분만 초점을 많이 두는데 사실은 부산시가 또는 여러 구청에서 집행하는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그 사업이 혹여나 예산 낭비가 되는 부분은 없을까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바로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마지막에 이제 결산을 하고 또는 회계 검사를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제 자치단체와 의회가 그 기능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뭔가 사전의 편성과 그다음에 집행 그리고 이것이 당초 예상했던 목표를 충분히 달성을 했는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왜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이렇게 도입을 했는가? 자치단체가 또는 의회가 하던 거 그냥 내버려 두면 되지 왜 굳이 시민들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을 하고 있는가?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함이겠죠, 그죠? 그리고 자치단체가 빠뜨리고 넘어갈 수 있는 중요한 사업들을 이제 시민들이 제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그리고 어떤 재정 운영의 투명성이라든가 책임성 부분도 같이 열어놓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치단체만의 예산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같이 협업하는 하나의 모델로서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내가 사업을 제안을 하고 또는 시민들이 사업을 제안하고 그것이 예산에 반영이 되는 과정에서 협치라고 하는 또는 심의라고 하는 민주주의적인 절차를 같이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치와 심의를 같이 달성하는 것이 바로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에 여러분들이 신규위원으로서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그 역사가 생각보다 되게 오래됐습니다. 2003년도에요. 예산 편성 제도에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이제 권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법으로 보장한 건 아니었고요. 2011년도에 가서 이제 지방재정법을 개정을 하면서 이제 법적으로 자치단체들에게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기구들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이제 그 이후에 각 자치단체들이 그런 지방재정법 39조에 따라서 이제 조례를 본격적으로 제정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예산 과정, 이제 예산 과정은 네 가지였었죠. 예산의 편성과 심의와 집행과 결산 중에 예산 편성 부분에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만 2018년도에 가서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 과정의 범위를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 전체, 물론 심의 과정은 제외입니다. 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보통 등이 참 무섭죠, 그죠? 예산 과정 보시면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입니다. 예산 과정 중에 심의를 제외한 전 과정에 여러분들이 참여를 보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꼭 편성 부분에만 우리가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 아니라 집행과 결산 부분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된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민들과 함께 예산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뭔가? 결국은 재정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이죠. 어떤 예산이 들어가고 그 예산을 통해서 목표하는 바, 기대하는 바가 있을 것인데 이것이 유기적으로 잘 굴러가는데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 하는데 주민들의 어떤 공론화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공감하고 수기하고 협동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어떤 지역에 대한 기대, 바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창구를 만들어 줬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뭐니 해도 세금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들이시죠, 그죠? 우리는 모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의 주인으로서 그 세금을 사용하는 어떤 대리인들, 관계 공무원들에게 우리가 사실은 세금 이렇게 써주십시오라고 위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세금을 제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늘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세금의 주인으로서 시민들을 위한 세금을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의의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요. 뭐 사실 이게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앞에 예산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산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같이 쌍둥이처럼 다니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재정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재정과 예산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정과 예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요. 우리 잠시 이제 쉬었다가 또 얘기를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그 시민들이 이제 필요로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퇴근을 하고 나서 뭔가 취미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러면 만약에 그 공간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땅을 확보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몇 층짜리 건물을 지을 것인가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이러한 자원들을 취득을 하고 또 건물을 짓고 유지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 돈들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가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적인 입장에서 그런 여가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을 때 이 공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떠한 효익을 누리면서 이 공간에서 지낼 것인가를 사전적으로 예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효과를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들어가는 돈과 그 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들을 미리 사전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재정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는 것과도 문제가 되고요. 필요하면 조세를 또는 공채를 발행할 수도 있고요. 또 이 건물을 짓는 데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는지를 계략적으로 계산을 해볼 필요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전체를 우리는 재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정 중에 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예산은 말 그대로 이 건물을 짓는데 얼마나 돈이 들어가고 이 투입된 돈을 통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센터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체육센터를 짓고 유지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가 없으면 없앨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모든 일련의 활동을 우리가 재정이라고 한다면 그 재정 중에서 뭐 특정 건물 체육센터를 예를 든다면 그 체육센터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을 할 것인가, 또 어디에 배분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예산 배분을 통해 어떤 성과를 얻을 것인가 부분을 떼낸 것을 우리는 예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요, 아까
퇴근 후에 취미 생활할 수 있는 건물을 짓고 싶다면 그 건물과 관련된 전체가 재정이라고 한다면 그 건물을 짓는 들어가는 돈, 그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부분이 바로 예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민참여 예산 제도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바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것인데 그 사업들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얼마고 그 돈을 투입을 해서 어떤 성과를 내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일컬어서 예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요, 곰곰이 살펴보면 우리 자치단체의 성격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부산광역시가 최근에 어떤 성격을 우리 얘기를 하고 있냐면 부산 먼저 미래로라는 성격을 우리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시장님이 나오고 계시고 부산 먼저 미래로라는 성격을 규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성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정책들이 만들어지는데요. 그 대표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시민의 공감과 참여가 없는 정책은 결국 힘을 잃게 된다. 제가 따옴표로 표시했는데 이 따옴표가 시장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공감과 참여가 전제가 되는 정책이 필수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정책을 이끄는 제도가 뭡니까, 여러분들? 예, 바로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그렇죠.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바로 시민들의 공감과 참여를 통해서 정책을 이끌어내는 그런 위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운영하는데도 예산이 필요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제안한 사업을 실제 각 사업 단위별로 예산을 반영하는 것도 바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예산들은 결국 사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정책을 규명하기 위함이고 그 정책은 부산광역시의 어떤 성격을 토대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예산이 들어가는 구조를 자세히 보면 그 예산은 결국은 어떤 정책을 반영한 것이고 그 정책은 성격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전반적인 예산 과정을 짧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산 과정은 총 4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는 예산 편성이에요. 예산 편성은 이제 자치단체에서 하게 됩니다.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예를 들어 올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올해 2022년도입니다. 올해 예산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 예산은 전년도에서 2021년도에 이미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올해 집행을 하는 것이죠. 자,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올해 집행을 다 하고 나면 12월 말까지 다 집행을 하고 나면 당초 편성된 대로 잘 사용이 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내년도에 이루어집니다. 즉 2022년도에 예산을 사용을 하고요. 집행을 하고요. 제대로 사용이 됐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내년도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올해 사용되는 예산은 전년도, 즉 2021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바꿔 말하면 올해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럼 올해 예산을 편성을 하면 편성된 예산은 내년에 사용이 되는 거죠. 집행이 되고요. 내년에 사용이 된 예산이 제대로 사용이 되었는가, 목적을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그 다음 연도에 결산이 이루어진다. 보통 예산은 3개 연도가 같이 이제 접점을 이루면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예산은 비록 이제 1년 단위 사용할 예산을 보통 얘기하지만은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보통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 단위에 사전적으로 재정 계획을 설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 재정 계획을 위해서 자치단체가 이제 한 5년 단위의 예산을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라는 걸 사전적으로 설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재정 투자 사업 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이 효율성을 따져보니 적정합니다라는 심사를 사전적으로 먼저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 심사를 통과되면 이제 편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이제 의회가 심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예산을 만약 제안을 하시면, 사업을 제안을 하시면 부산시 사업부서에서요 검토를 하겠죠. 그리고 이것을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그 반영된 예산은 이제 내년에 이제 집행이 되겠죠. 근데 부산시가 예산을 편성했다 해서 무조건 그대로 사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내용이 넘어가면 그 의회에서 살펴보는 거죠. 이 예산이 과연 적정한가를 살펴보게 되는데 뭐 제안 설명이라든가 업무 보고 또 상임위원회, 예결특별위원회 그리고 본회의를 거쳐서 자치단체가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칼질을 할 때도 있고요. 또는 뭐 수정을 할 때도 있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보통 뭐 의회가 임의로 예산을 늘리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좀 생각보다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자치단체가 편성된 예산 중에 이제 줄이는 역할은 주로 의회가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를 통과를 하면 그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이제 집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확정된 예산에 따라서 이제 집행을 하게 되고 다 집행하고 나면 결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부산시가 이렇게 편성을 했고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라는 통합결산서를 작성을 하고요. 이것을 의회에 제출하면 이제 부산시 의회에서 결산 심사를 하고 또 결산 승인을 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회계 검사를 하는 거죠. 네. 이러한 이제 4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성과 집행과 결산의 과정에 여러분들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광역시가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해서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지방재정법 39조를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39조에서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의 주민 참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시행령 46조에서 그리고 부산광역시 조례에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다루고 있어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 보셔서요. 이 내용을 검색을 해보시면 이 법령들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어떤 것이고 각 자치단체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심지어 조례까지도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부산시에서는 지금 현재 집중 공모 기간을 운영하고 있죠. 그렇죠? 2022년 1월 24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3월 31일까지 주민제한 사업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모된 사업에 대해서 부산시 각 사업부에서요, 이제 적정, 부적정 사업 의견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검토 의견을 토대로 이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이제 심의를 하게 된다. 심의를 거쳐서 적정으로 반영된 사업은 바로 올해 예산으로 편성이 되게 되고요. 올해 편성된 예산은 집행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 그렇죠. 내년에 집행으로 이제 이어지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올해 3월 말까지 여러분들이 주민 제한 사업에 이제 공모를 하시면 그 부분이 이제 올해 예산으로 편성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업 제안 부탁드리고요. 우리 오늘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 손으로 직접 사업을 제안하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상은요,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단일 연도 사업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1년짜리 사업이라는 얘기죠. 1년짜리 사업이면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좀 제안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신규 위원으로 지금 활동을 대부분 다 하고 계시는데, 현재 부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100여 명 이내로 임기 2년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또 1회 연임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 자체에 대해서 어떤 프로세스가 이루어지냐면, 우리 지금처럼 이제 주민 제안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안이 이루어지면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4, 5월에 검토를 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장애인 관련된 보행권에 관련된 사업을 제안을 했다 하면 그 장애인 보행과 관련된 부산시 담당 부서에서 이 사업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검토를 하고 나서 이제 적정과 부적정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이제 의회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넘어오게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모여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즉 적정 의견과 부적정 의견으로 올라온 의견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표명을 할 수가 있고요. 뭐 경험상으로는 대부분 이제 적정 의견에 대해서는 이제 넘어가는데 부적정 의견이 적정으로 다시 바뀌는 그런 상황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주권을 가지시고 어떤 시민이 제안한 사업 중에
적정한 사업이 있는지를 한번 꼭 확인하는 그런 시간에 가시기를 이제 바라겠습니다. 자, 위원회 심의가 이제 6, 7월에 이루어집니다. 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 부산시에서는 그 시민 설문을 거치게 돼요. 우선순위를 거치게 되는 거죠, 그죠? 적정 의견 중에 우선적으로 사업에 반영돼야 될 사업을 찾게 되고요. 그 8월 달에 최종 사업을 선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사업부서, 부산시 사업부서에 예산이 편성이 되고, 편성된 예산이 이제 확정이 11월에 이루어집니다. 그럼 그것이 이제 의회로 넘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의회에서 당초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이 정말로 의회까지 다 통과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이 되는지도 여러분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예산은 사실 우리 위원회가 할 수 있는 기간은요, 편성과 관련해서는 1월, 3월 집중 공모기간에서 8월 최종 사업 선정 정도까지가 예산 편성에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 안에 좋은 사업들이 많이 발굴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좋은 사업을 잘 찾아서 사업부를 거쳐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도록 좀 많은 역할들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기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각 분과마다. 그럼 분과에서 봤을 때 이 사업은 꼭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잘 보시고 옥석을 가리시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도는요, 크게 4가지 유형입니다만, 우리 주민참여예산은 사실 시정참여형과 지역참여형이고요. 나머지 2가지는 이제 협치협의회에서 주로 이제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협치형이든 참여형이든 모든 결정은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해서 확정을 짓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은 이제 시정참여형하고 지역참여형 정도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참여형이든 지역참여형이든 어쨌든 이제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부분 이제 시민들이 제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시민 편익을 제고해서 이제 지역 공동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떤 특정 구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구군 소관으로 해서 이제 지역 참여형으로 배정이 되고요. 시 전체 두루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시정 참여형으로 해서 이제 시 예산을 이제 받는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정 참여형의 경우에는 사업별 예산 규모가 이제 제한이 없고요. 구군으로 넘어가는 사업의 경우에는 1,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구군별 4억 원 내에서 사업 예산이 편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맨 마지막에 이제 별표 표시를 했습니다만, 협치형 역시도 주민참여예산위원이 모두 다 심사에 참여한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글자로 조그맣게 썼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이제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연중 수시, 특히 이제 3월 말까지는 집중 공모를 하게 되죠. 공모를 통해서 이제 부산 시민 누구나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이러한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이 되겠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하시면 그 내용들이 이제 시정 참여형이냐 아니면 이제 지역 참여형이냐 나눠지겠죠. 이제 시정 참여형의 경우에는 똑같이 이제 사업부서 검토를 하게 되는데, 혹시나 이제 유사 사업이 있는가, 또는 부산시가 아닌 타 기관, 가령 교육청이라든가 경찰청 이런 타 기관 소관이 아닌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을 해서 이제 부산광역시 예산으로 사업이 진행이 될 사업이다라고 확인이 되면 이제 사업 타당성 검토하고요. 그다음 적정 사업비 검토 산출을 부산광역시 각 사업에서 하게 됩니다. 사업부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적정 의견과 부적정 의견서를 표명을 해서 이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넘어옵니다. 그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이제 분과위원회를 먼저 거치죠. 여기 여러분들이 계시는 각 분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분과위원회에 가시면 그 검토 의견서를 이제 심사를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필요할 경우에는 현장 방문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 제안서에 올라온 내용만 가지고는 이 사업이 정말로 필요한가, 그 지역에 가보지 않고는 확인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현장에 가시면 여기에 사시는 시민이 이런 이유 때문에 사업을 제안했구나라는 것을 공감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방법 말고, 제안서에 담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더 낫겠다, 이런
결과를 갖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로 이제 부적정 의견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심사를 하실 때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을 보시면서 이 사업이 적정한가 부적정한가를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검토를 거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운영위원회를 넘어가면 그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심사를 또 하게 돼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결정한 다음에 이제 위원회 총회를 거쳐서 확정을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역 참여형의 경우에는 구군 사업이기 때문에요. 구군 소관 부서로 배분하게 됩니다. 이제 구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죠? 뭐 예를 들어 뭐 동래구다, 금정구다 구로 넘어가면 그 구에 계시는 이제 지역 회의가 있겠죠. 그 지역 회의에서 똑같이 우리가 여러분들은 이제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분들이고 구군에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또는 지역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계시는 분들께서 구군으로 배정받은 사업에 대해서 이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심의를 다 거치고 나면 그 내용들이 다시 여러분들이 계시는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운영위원회로 다 넘어오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트랙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시민들이 사업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제안한 사업을 보니까 이거는 구군 사업이다. 이거는 부산시 사업이다. 두 갈래로 나눠지겠죠. 그죠? 구군 사업의 경우에는 구군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부산시 사업의 경우에는 부산시 이제 고문들께서 적정 부적정 의견을 검토를 해요. 그죠? 구군으로 넘어간 것은 구군에 계시는 분들 공무원들께서 이제 적정 부적정 의견을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구군 사업의 경우에는 구군의 지역회의에서 일단 분과위원회를 거칩니다. 자, 지역 참여형이든 시정 참여형이든 어떤 분과위원회를 거친 것들은 다 다시 어디로 넘어오냐면 부산시 운영위원회로 넘어오고 부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군 사업이든 이제 부산시 예산으로 진행할 사업이든 모든 것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거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적어도 부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부산시에 제안된 사업은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가 좀 가셨는가요, 여러분들? 예. 자, 이런 주민참여예산 제도 유형이 있습니다만 사실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사업을 제안하기 위해서 부산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 사업이 이제 전체 부산시 전체에 필요합니까? 아니면 특정한 구군에 필요합니까?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지역 참여형, 시정 참여형 나눠질 수도 있고요. 또 제안한 사업을 보니 이것은 특정한 구에만 필요하다 싶으면 이제 구군으로 배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협치형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자, 여러분들 이제 신규위원분들께서 올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될까를 좀 잠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활동들은 이제 전년도에 활동해야 했던 내역을 알려드리면 이제 대략 이제 비슷하게 진행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2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운영 부분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사업부에서 주민들의 제안된 사업이 검토되면 그것에 의견을 표명하게 되는데 그 의견서를 놓고 여러분들이 심의를 하게 됩니다. 두 가지 일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과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2021년도의 경우에는 한 17회 정도 회의가 이루어졌어요. 운영위원회가 8회, 분과위원회가 7회, 전체 회의가 2회 정도 이루어졌었고요. 또 이제 작년의 경우에는 온라인 총회가 열렸었고 또 이제 줌으로 이렇게 회의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8기에 100여 명이 구성이 됐었고요. 또 작년에 2021년도 12월에 주민참여예산위원분들을 대상으로 한 이제 워크숍도 진행이 됐었어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 좀 많았죠.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줌으로 진행되는 회의가 참 많았었고요. 여러분도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여기 참석하게 된 목적이나 동기들 그리고 지역에 바라는 부분들이 되게 광범위하고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참여에 대한 의지도 되게 크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프라인에서 모였을 때 굉장히 큰 에너지를 발산을 시킬 수가 있는데 뭐 안타깝게도 우리가 줌이라는 이 환경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힘을 이렇게
좁혀놓고 있는 것 같아요. 아쉬움이 너무나 큽니다. 우리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하는 그런 만남에서는 오프라인에서 침을 튀겨가며, 지금은 침을 튀겨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침을 튀겨가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기를 진심으로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현재 그 분과가 여러 분과로 나눠져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각 분과별로 이제 소속이 이제 돼 있죠. 그죠? 이제 기획행정, 경제문화, 복지, 환경, 관광해양, 도시안전, 교통으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정이 되셔서 활동을 하고 이제 계십니다. 대략적으로 그 부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그리고 부산시 주민참여예산 제도에서 같이 얘기를 한번 나눠봤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위원으로서 두 가지, 우리 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영 자체하고 그 다음에 의견서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주어진 이제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의견서가 올라오면 이 의견서들을 어떤 기준으로 바라볼 것인가 참 문제죠. 그죠? 누군가 제안된 사업을 가지고요, 이 사업이 정말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를 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안된 사업을 어떻게 심사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눴으면 합니다.